월 200만원.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이 돈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은퇴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2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정도면 배우자와 소박하게 살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간병 지옥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계획에 없던 폭탄, 간병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성호 씨는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국민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꾸준히 부어왔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월 200만원에 가까운 연금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무리해서 장만했던 수도권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대출금도 모두 갚아 온전한 그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니 재산에 부과되는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말고는 그의 계획에 어떤 흠결도 없어 보였습니다. 사건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늘 곁에 있던 아내가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고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는 편마비와 인지 저하라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퇴원 후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그는 정신을 차리고 간병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간병인 업체에서 알려준 비용은 하루 14만원, 한 달이면 420만원이었습니다. 월 소득 2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아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4개월 만에 간병비로 2천만원 가까이 지출했고 수십 년간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예금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평생의 계획이 단 몇 달 만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간병 문제는 비단 은퇴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37세 박진수 씨의 이야기는 이 문제가 어떻게 다음 세대의 삶까지 파괴하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5년 전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삶 대부분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세후 월급은 약 400만원. 하지만 매달 320만원이 고스란히 어머니의 병원비와 요양비용으로 지출됩니다. 한 언론사의 기사에 등장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사설 간병인을 온전히 고용하지 못하고 퇴근 후와 주말에는 직접 간병을 도맡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미래 설계는 그에게 사치가 된 지 오래입니다. 현행 노인장 기요양 보험제도의 지원을 받더라도 하루 중 일부 시간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나머지 돌봄의 공백은 오롯이 가족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박진수 씨는 스스로를 강제효자라 부르며 언제 끝날지 모를 간병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계획된 노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패는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간병비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지 그 원인이 되는 착각부터 깨야 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건강보험이 해결해 주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돌봄은 노인장 기요양보험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아는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00% 본인 부담 비급여 항목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조차 간병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설마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닥치겠어 라는 안일함입니다. 한 보건의료 관련 노조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간병을 경험한 1000명 중 무려 65.2%가 간병비 부담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간병이 더 이상 일부 불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보편적인 위기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착각은 그래도 집 한 채 있으니 괜찮아 라는 자산의 함정입니다. 김성호 씨의 사례처럼 유일한 자산인 집은 당장의 현금 위기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재산에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매달 수백만 원의 간병비를 내야 하는데 집을 팔 수도 그렇다고 담보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은 진퇴양난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은퇴 설계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단순 생활비가 아닌 의료비와 간병비라는 두 개의 거대한 변수를 반드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첫째, 정부 정책의 흐름을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2027년까지 약 4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국 10곳의 요양병원에서 간병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당장 나에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제도의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고 조건이 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알아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깔고 앉은 자산을 흐르는 현금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택연금, 즉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이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이를 담보로 매월 고정적인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예기치 못한 간병비가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타격을 막아주는 훌륭한 완충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나의 노후가 무너진다면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셋째, 간병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가족과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간병 문제는 결코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이 넘는 비용 앞에서 한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리는 간병 실업은 결국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재정 계획과 역할 분담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넷째, 나의 연금과 보험을 간병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붓고 있는 개인연금이나 IRP 퇴직금은 단순히 노후 생활비가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을 버티게 해줄 최후의 보루입니다. 또한 현재 내가 가입한 보험이 실제 간병 상황에서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보완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냉정한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진짜 희망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월 200만 원의 은퇴 소득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의 귀한 결실입니다. 그 결실을 간병비 폭탄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허무하게 좌초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외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우리 집의 간병 리스크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대화가 바로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